안녕하세요. 영화를 연구하는 무비썸 성경원입니다. 이번 주에 다룰 영화는 특별시민입니다. 네,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죠.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소재로 한 이 특별시민이란 영화가 시선을 사로잡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이 영화의 가장 큰 힘은 사실 타이밍, 지금 개봉하는 이 타이밍과 소재, 선거라는 소재, 그리고 연기 잘하는 배우들, 이 세 가지 조합이거든요. 필연적으로 한국 관객이라면 또 이 영화를 보면서 앞으로 닥쳐올 대선이나 아니면 선거판의 모습들과 겹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강력하고 한편으로는 또 위험하기도 해요. 이 영화에서 양날의 검으로 동시에 작용을 하는데요. 특별시민은 완전한 정치 영화라고 보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는 이런 정치 영화 장르를 조금 비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좋게 얘기하면 양쪽을 다 가지고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양쪽 다 취하지 못하는 영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기대와 달라서 실망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혹은 나름 뚝심이 있다고 만족을 표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느 쪽이든 확실한 거 하나는 이 영화가 최근에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나오는 그 한국 기획 영화랑은 약간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부각해서 보고 싶고 특별시민에서 특별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변종구는 차기 대권을 노리고 헌정사상 최초로 3선 서울시장에 도전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 정치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쇼야 쇼. 오늘 이벤트 아주 좋다. 감사합니다. 저는 변종구 시장이 깨끗하지 못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칩시다. 그의 옆에는 선거 공작의 달인 심혁수와 겁없이 선거판에 뛰어든 젊은 광고 전문가 박경이 함께 선거 전쟁을 펼치는데요. 너 정치 참 잘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믿게끔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선거야. 변종구는 탁월한 정치 감각과 철저한 이미지 관리로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나섭니다. 원본이? 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하지만 만만치 않은 상대 후보들의 추격과 예상치 못한 사고까지 연이어 터지게 됩니다. 나 변종구야.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직관이야. 본부장님, 저희가 찌라시는 아니잖아요. 변종구의 정치 인생에 찾아온 최대의 위기 순간, 그는 3선 서울시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을까요? 이 영화의 첫 번째 포인트는 선거판이 재밌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특별시민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어디서 본 것 같은 영화입니다. 하나는 이런 비슷한 정치 장르 영화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곧 치러야 될 선거, 실제 현실에서의 선거죠. 선거라는 소재랑 이런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결합했을 때 우리가 을에 기대하는 어떤 클리셰들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음모, 배신, 정치적인 협작, 반전, 그리고 약간의 정치 깡패나 이런 사람들을 통한 폭력, 이런 것들이 흔히 장르 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장치들이죠. 영화에서 현실을 끌어온다는 거, 그리고 소재로 삼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강력하기도 한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기존 한국 영화들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예전에 최근에 나왔던 한국 영화들 같은 경우는 장르 영화적인 성격이 훨씬 강했어요. 그거에 비하면 이 영화는 어느 정도는 배우 혹은 감독이 이야기로 현실을 녹여내서 반영한다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해요. 반면에 그렇게 반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장르를 따르기보다는 이 캐릭터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 안에서는 최소한 말이 되는 영화를 찍으려고 노력했다는 게 아마 이 영화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영화에서 현실과 겹쳐지는, 현실이 연상되는 장면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변종구가 서울 출마 시장 선언하는 장면 같은 경우는 변종구의 어떤 출신, 공장 노동자 출신이라는 걸 반영해서 본인이 일했던 이제 공장 부지에서 선거 연설을 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모 후보의 대선 출마 선언과 겹치기도 하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거를 따왔다는 느낌이 안 주는 이유는 이 변종구라는 캐릭터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장치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야기 안에서 이루어진 장치라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고, 그 밖에도 현실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들, 여기서도 서울시장 후보들이 스탠딩 토론하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예언서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한국 정치라는 상황을 이 감독이 이해하고 있고 그것들을 좀 사실적으로 녹여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장치들을 만들었는데 그게 실제로 이제 현실로 돼서 벌어지는 거죠. 그런 반영, 자기가 해석한 반영을 한다는 거는 이 영화의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가 정치 풍자하는 영화인가 라고 하면 사실은 좀 아닌
정치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해요. 현실과는 겹쳐지는 부분이 많은데 정치 장르 영화들과 비교하면 사실 장르에서 굉장히 떨어진 전개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저는 이 영화를 정치 영화라기보다는 캐릭터 드라마라고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영화가 되게 어정쩡해요. 현실을 완전히 반영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장르적이지도 않죠. 정치 영화의 연장에서 보면 이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한 어정쩡함들이 있거든요. 훨씬 더 강력하게 서울시장 레이스를 게임 구도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음모, 반전, 뒤통수 치는 것들을 훨씬 더 자세히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방식은 그것들을 점층적으로 이렇게 끌고 간다기보다는 매 에피소드를 그냥 툭툭 던지는, 어떻게 보면 나열하거나 병렬하는 쪽에 가깝게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런 나열과 병렬의 효과가 뭐냐라고 하면 정치 영화로서는 실패죠. 하지만 이 캐릭터의 다양한 면들, 다양한 얼굴들을 보여주는 거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 영화는 정치인이라는 캐릭터 혹은 정치인이라는 생물을 보여주는 영화라고도 할 수 있고요. 사실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권력을 왜 얻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 이 목표나 지향, 방향,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치인이 나올 텐데, 물론 출발은 다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왜 어떻게가 지어지고 권력 자체가 목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부패한 정치인 혹은 괴물이 되는 거죠.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정치인들, 변종구를 비롯해서 심혁수, 심지어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양진주 후보 측도 그런 면면이 있고요. 정치인의 속성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 진짜 보여주고 싶은 거 뭐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치인이라는 생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변종구라는 캐릭터를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키는데, 이 변종구가 얼마나 성물이고 얼마나 유능한 정치인이고 정치감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인간적인지를 차례로 비춰요. 이를테면 오프닝에서 이제 변종구가 서울시를 내려다보는 쇼트가 나오거든요. 이 남한산성 같은 데서 올라가서 서울시 내려다보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사실 그 시간에 거기 올라가는 게 안 되죠. 불법이에요. 올라갈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거죠. 이게 대단한 비리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그냥 권력의 사사로운 활용들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서울시를 내려다보는 쇼트들, 이 영화는 부감 쇼트가 꽤 등장을 하는데 약간 서울이 내 거야 라는 소유적인 시점을 보여주는 쇼트들을 자주 등장을 시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 변종구 연설 장면, 출마 연설 장면을 보면 감동적이기까지 해요. 그 장면에서는 굉장히 진심이 묻어나거든요. 그 장면을 찍을 때 뒤에서 약간 뒷덜미 같은 걸 잡는 쇼트들이 나오는데, 그때 목에 이제 땀이 맺혀 있는, 변종구 목에 땀이 맺혀 있는 장면들이 나와요. 네, 그런 장면들이 실제로 자기 열정을 다해서 뭔가를 호소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특징적인 쇼트죠. 또 한편으로는 그것도 마냥 인간적이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싱크홀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싱크홀 사고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가죠. 달려가서 그 자리에 죽치고 있는, 어떻게든 여기에 모습을 비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 사람의 탁월한 정치 감각, 쇼맨십을 보여주는 거죠. 이 영화는 그 판 자체를 보여주고 싶은 거라기보다는 변종구라는 인물 혹은 변종구가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는 되게 괴상한 생물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르 영화로서의 어떤 긴장감, 몰입도, 완성도, 끌고 가는 힘들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두 번째 포인트는 기획 영화의 한계입니다. 영화의 아마 가장 큰 장점은 디테일을 살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디테일을 살리기 위한 감독의 어떤 해석들, 감독만의 인장들을 최대한 녹여내려고 했다라는 점이 있을 텐데요. 또 가장 큰 단점은 그 인장이나 디테일들이 균일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영화가 사실 중반에 일어나는 그 변종구의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뒤로 서로 다른 장르 영화 두 편이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영화 전반적인 톤도 다르고 장면 장면의 완성도도 좀 사실 균질하지가 않아요. 그게 보는 사람으로서는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느낌이 줄 수도 있고, 혹은 쭉 따라가게 하는 그런 몰입력, 흡입력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죠. 후반에는 확실히 지루하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영화 전체의 톤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반을 기점으로 영화가 사실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초반에는 상승의 드라마예요. 박경도 그렇고 이 변종구라는 인물도 그렇고 뭔가 이 사람들이 성취해 나가는 과정들을 쭉 보여주다가 후반에는 이제 그것들이 하나씩 깨져 나가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후반에 깨져 나가는 그 부분들이 사실 초반과 매치가 되지 않아요. 중반 사건의 이후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영화가 나열된 느낌.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들이 한 가지 맥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툭툭툭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엉뚱한 곳에서 사건이 터져서 그 사람이 좀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는 측면이 있지만 쭉 끌고 가는 힘은 부족하다는 거죠. 그게 영화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고요. 아마 그렇게 된 거는 제 생각에는 단순히 감독의 역량 부족으로 보기보다는 이 장르 영화의 어떤 틀을 갖춰야 되는 것과 감독이 보여주고 싶었던 어떤 캐릭터 드라마로서의 정체성, 이 두 가지가 좀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전반에 어떤 불균질함이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화제가 된 것 중에 하나는 이 bechdel 테스트라고 남녀의 출연 비율, 그리고 남녀의 어떤 역할 비율, 성비를 맞추는 거에서 그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해요. 근데 아쉽게도 그 균형이 끝까지 가냐, 혹은 서사적으로도 완벽히 균형을 이루고 있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변종구와 심혁수라는 한 축의 인물,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어떤 카리스마를 자아내는 이 대립에 영화에 점점 무게추가 쏠리기 시작해요. 영화 전체에 나왔던, 앞에 깔아뒀던 다양한 인물들이 다 벽영화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단순화되고 있고요. 정리하자면 이 영화는 기획 영화로서의 어떤 분명한 목적, 그리고 장르 영화로서의 어떤 관습, 그리고 감독의 시선, 이 세 가지가 조금씩 충돌을 일으키면서 원래 나아가고자 했던 방향들로 정확히 나아가지 못하고 뭔가 아쉬운 지점들이나 허점들을 드러내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세 번째 포인트는 디테일의 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캐릭터 중심으로 보면, 그리고 각 인물들의 어떤 매력들을 중심으로 보면 충분히 흥미롭게 다가올 수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나오는 변종구라든지 심혁수라든지 박경이라든지 인물들이 주는 확실한 개성과 매력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디테일들이 있는 건데, 영화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말이 되는 얘기예요. 현실을 무리하게 끌어와서 억지로 우겨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 자체가 망가지는 영화들이 적지 않은데,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이야기에 어쨌든 방점을 찍고 있는 영화라서 인물들의 행동이나 개연성 같은 건 충분히 말이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강점이고, 그 각 캐릭터의 어떤 개성들, 매력들을 보여주는 장치들은 그 캐릭터를 보여주는 장면들의 어떤 디테일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인물들을 상징하는 어떤 소품들이 꼭 하나씩은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심혁수 같은 경우는 엘리트 검사 출신에 뒷배도 든든하고 변종구와는 그런 측면에서 좀 구분되고 대립하고 있는 캐릭터인 거죠. 약간의 허영도 있을 테고, 그리고 고급스러운 취향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사람에게 부여한 어떤 취미, 소품은 구두입니다. 이 심혁수는 구두를 집착하듯이 모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구두를 늘 닦고 있어요. 맨질맨질한 구두에 자기 얼굴들을 비춰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보면 물론 얼굴이 비추겠지만 좀 일그러진 이미지들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일그러진 얼굴을 보여주고 싶어서 구두라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변종구 같은 경우는 이 인물이 워낙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품들을 넣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땀방울 같이 진심을 보여주는 장면도 있고, 도시락처럼 뭔가 속물적인 근성, 적당한 어떤 비리와 일타를 보여주는 장치도 있고, 또 박경에게 건네는 시계, 그러니까 자기가 국회의원 처음 됐을 때, 당선됐을 때 받은 시계다라고 하면서 건네주는 시계처럼 어떤 정치의 초심, 혹은 내가 왜 정치를 하려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진심, 정치인으로서의 진심을 보여주는 소품도 있고요. 배고플 때 먹었던 고기, 근데 왜 이렇게 이게 지금은 맛이 없냐라고 하면서 이 인물의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 밖에도 이제 인물 이외에도 각 장면들의 어떤 상징이나 읽어낼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넣고 있는데, 변종구의 선거 캠프를 보면 선거 캠프 디자인이 2층에 이제 그 심혁수의 사무실에 있는 거죠. 이렇게 늘 내려다보는 시선을 줘요. 이 사람은 누군가 위에 군림하고 내려다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 혹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건물의 구조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거죠. 노골적으로 보이는 거기도 한데, 이 선거 사무실을 보면 선거 사무실 창문 쪽에 그 변종구 포스터, 거대 포스터 현수막에 눈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안쪽에서 보면 이 변종구의 눈이 이 사무실을 감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숏들이 많아요. 그거는 노골적으로 어떤 감시라는 상징을 이 화면 하나로 담아내는 거죠. 네, 이런 식의 화면들이 사실 되게 감춰져 있거나 은유되어 있지는 않고 정말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게 잘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고 싶은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보면 얼마든지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적당히 읽어내는 재미가 있는 정도의 상징적인 장치들을 많이 깔아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캐릭터를 촘촘하게 받쳐주는 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해석의 묘를 주는, 관객이 적극적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재미를 주는 장치라고도 할 수 있죠. 박인재 감독은 전작인 모비딕에서도 캐릭터의 어떤 매력이나 성격을 살리는 디테일들을 굉장히 잘 활용한 감독입니다.
물론 최민식이나 곽도원 같은 배우들이 연기를 굉장히 잘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인물을 확실하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이 서사가 좀 불균질해도 인물만큼은 확실히 매력적이다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거는 이런 장면들, 상징들을 구축하는 힘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던 정치 영화의 어떤 장르를 생각하고 가면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그런 흡입력이나 점층되는 어떤 감정들을 쌓아나가지 못하는 영화거든요. 하지만 캐릭터 드라마로서의 혹은 정치인이라는 생물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는 영화고요. 가장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되게 판화처럼 찍어내는 이런 한국 영화 중에서 어떤 식으로든 어떤 장면에서라도 감독의 어떤 특징 혹은 뭐 감독의 해석들을 녹여내려고 하는 시도가 보이는 영화가 최근엔 흔치는 않거든요. 물론 전반적으로 좀 불균질하고 무리수도 있지만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오는 무리수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자기식, 자기색을 확실히 내려고 한다는 게 이 영화의 가장 큰 미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 대한 제 감정은 아쉽다는 거거든요. 아쉽다는 말은 굉장히 좋은 게 하나는 있다는 거죠. 챙겨주고 싶은 게 하나 있다는 거고 모비딕에 비하면 상당히 좀 옅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기만의 인장, 해석, 색깔들이 있는 감독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영화였고 특히 이제 대선 국면이란 이 타이밍 때문에 여전히 재밌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면 유권자로 돌아가서 이제 아마 한 표를 행사하고 싶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의 대중성은 60점입니다. 이 영화의 예술성은 60점입니다. 지금까지 영화를 연구하는 무비썸 송경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